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70세 이상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백신 수급 일정이 불투명해 백신 접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광주 평동 중공업지역 개발 사업에 참여한 신생법인의 대표가 2년 전부터 광주시와 관련 사업을 협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모 절차가 요식행위가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이 당 차원의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프로야구 시즌 개막을 앞두고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감독은 가을 야구를 약속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정부의 백신 공급 일정이 불확실해서 안정적으로 접종이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과 백발의 고령자들이 예방접종센터로 조심조심 발걸음을 뗍니다. 일반인 코로나 접종이 시작되면서 75세 이상 노인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으러 온 겁니다. 하루를 저희가 다 몰라요. 안녕하세요. 백신을 맞아도 되는 것인지 두려움과 기대 속에 시작된 접종은 대체로 큰 탈 없이 순조로웠습니다. 마음으로는 걱정을 했는데 맞고 나니까 기분이 더 좋고 너무 감사하고.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초저온 시스템이 완비된 서구와 남구 접종센터에서 각각 600명에서 400명씩 모두 1000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오늘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75세 이상 고령자들은 3주 뒤인 4월 21일부터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동구와 북구, 광산구의 접종센터는 4월 15일 이후 차례로 개소한다며 이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의 고민은 화이자 백신의 수급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화이자 백신 물량을 언제 내려보내줄지 확실한 일정을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1차 공급된 4,680명분의 접종이 끝나는 4월 9일 이후 접종 대책을 놓고 부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배정 방식은 그 주마다 저희들에게 알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마다 백신이 수급되는 대로 우리 함께 그 시민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월부터는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을 정부가 정식 공포함에 따라 대학 개교 준비가 더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공과 대학교법을 법률 제17,982호로 공포했습니다. 에너지공대법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 시행령이 함께 제정돼야 하는데 정부는 시행령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학교법인 한전공대는 시행령이 뒷받침되는 대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가능한 특수법인으로 전환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에너지 특화기업 62곳 가운데 나주와 장성 등 전남 지역 기업 30곳이 포함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세 감면과 함께 산업부 연구개발과제 주관기관으로 참여 시 가점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전라남도는 특화기업으로 선정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평동 중공업 지역 개발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한류 문화 콘텐츠 사업의 특혜 의혹, 오늘도 추가 보도 이어갑니다. 광주시는 우선협상 대상에 포함된 스카이11 대표와 사업자 공모 훨씬 전부터 긴밀하게 사업을 논의해온 것으로 광주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업자를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공모 절차를 거친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 평동 준공업지구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서 스카이11이 맡고 있는 역할은 한류문화 콘텐츠 공급입니다.
스카이11은 국내 대표적 아이돌을 배출한 SM 엔터테인먼트와 특수한 관계를 강조하며 지난 3월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카이11의 대표는 2년 전부터 광주시 관계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평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투자유치과 공무원이 지난 2019년 5월 작성한 출장 보고서입니다. 평동 준공업 지역 주민들 민원 처리를 위해 문화관계자를 만났다고 돼 있는데 면담자가 바로 스카이11의 대표 이모 씨입니다. 당시 공무원과의 만남에서 이 씨는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과 사업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3차례 출장해서 이 씨를 만나 문화 사업을 구상했고 이를 통해 한류 문화 콘텐츠 시설과 관련한 내용은 보다 확장됐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투자를 이끌기 위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정 업체나 인물에 대한 특혜는 아닙니다. 광주시 공무원과 이 씨의 만남은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사업계획서를 통해 구체화됐습니다. 지난해 4월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는 아파트 건립 외에도 한류 스타들을 위한 대규모 공연장 건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에는 탈락한 이 사업. 그런데 광주시가 민간 공모 사업으로 성격을 바꾸고 올해 초 다시 진행한 사업에 이 씨의 이름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스카이11이라는 법인을 세우고 다른 건설사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어 응모한 겁니다. 공모에 응모한 컨소시엄은 단 하나였고 지난 3월 평가위원회 평가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저희 지침상 지금 800점 이상이면 통과하게 돼 있고요. 842.13. 광주를 한류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지로 만들겠다고 한 2019년 5월의 구상이 2년을 거치면서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시에서는 이건 완전히 끝난 별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큰 흐름상 저는 크게 별개가 아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스카이11의 이모 대표는 광주시의 시종일관 SM 엔터테인먼트와 특별한 관계를 강조했지만 SM 측은 취재진에게 이 씨는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진의 사업을 보고 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관련성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한류문화 콘텐츠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로 하고 공모 작업을 요식행위로 한 것은 아닌지 한류문화를 내세운 아파트 건설 사업인 것인지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시가 산정지구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결과를 놓고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이번 광주시의 자체 조사는 소극 행정의 전형이라며 공무원의 존비속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고 평동 준공업지구 사업과 첨단 3지구 등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개발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경실련도 심각한 과잉 상태인 광주 지역 주택 공급 실정을 외면한 산정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는 지역주택 공급 계획을 수정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개발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을 밀어붙인 정황이 나와 주목됩니다. 광양시 등에 따르면 정 시장과 아들의 땅 일부가 포함돼 논란이 된 광양읍 도로 사업 입안 당시 시의회 의원들이 도로의 기대 효과가 없고 장기 미실행 도로부터 개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사실이 회의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 제기에도 광양시는 2019년 12월 도로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했고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한 당 차원의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무늬만 축구 전용구장, 이 반쪽짜리 광주FC 전용구장이 광주시의회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땜질식 처방 탓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용구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안전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프로축구 시즌이 개막한 이후 광주FC 구장에는 2,000명 안팎의 관중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티켓 예약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실상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팬들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졸속으로 건립된 축구장은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앙상한 철제 구조물이 노출돼 있는 8,000석 규모의 가변형 관람석은 안전성 문제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른 구장의 가변석과는 달리 관람석의 양상한 골격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탈부착식 가변석인 만큼 구조적인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립 당시에도 가변형 관람석의 안전성 문제로 공사가 1년 가까이 늦어졌지만 좌석 곳곳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광주시는 5년 전 120억 원의 예산을 세워 전용 구장 건립을 추진했고 땜질식 예산 추가를 통해 시설을 보완했지만 여전히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매점 등 편의시설 역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잘못된 설계 탓에 경기를 볼 수 없는 관람석도 생겨났습니다. 과연 이게 1년도 안 된 경기장이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이게 과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경기장이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광주시. 무늬만 전용구장으로 전락한 축구장에서 광주FC 팬들은 올 한 해 불안감을 안고 경기를 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기아 타이거즈 윌리엄스 감독과 선수들이 기자들과 만나 포부를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감독은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는 출사표를 던졌고 슈퍼 루키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의리 선수는 부담감을 즐기고 있다며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롯데와의 시범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 호투로 눈도장을 찍은 이의리 선수. 묵직한 직구뿐만 아니라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도 안정되면서 윌리엄스 감독은 이의리 선수에게 2선발을 맡기는 다소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부담감을 지금 즐기고 있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운 좋게 승리하게 되면 이제 스타트를 좋게 가져가는 거니까 이제. 브룩스와 맹덴의 원투펀치 선발 라인과 최영우와 김선빈 등의 타격 라인을 구상한 윌리엄스 감독은 이번 시즌의 최대 고민은 부펜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 선수들의 구위는 좋지만 경험 부족 등의 문제가 마음에 걸려 밤잠까지 설치고 있다는 겁니다.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타격에 있어서는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됐고 팀 스피드도 높아졌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키플레이어로 김호령을 꼽았습니다. It's going to be an everyday process for him and for us to keep him as competitive as we can at the plate. 투타 구성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윌리엄스 감독은 포스트 시즌 진출이 이번 시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양현종 선수의 미국 진출로 전력 누수가 생긴 상태에서 외부 보강 없이 2021년을 맞게 된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토요일 잠실구장에서 두산과 개막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제41주년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5월 시대와 눈맞추다, 세대와 발맞추다라는 슬로건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5.18 행사위는 41주년 행사는 5.18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삼겠다며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집합 행사를 지향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형식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취소됐던 전야제는 올해에는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다만 시민 난장 등의 행사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4일과 5일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성묘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봉안시설의 재래실과 휴게실이 폐쇄되고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 금지, 성묘객 사전 예약제 등이 시행되고 장사시설마다 전담 공무원이 지정돼 현장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이 민관 거버넌스의 권고안을 거부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반성하는 모습도 개선의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거버넌스 공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민관 거버넌스의 권고안을 거부한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을 규탄하는 겁니다. 기업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환경 실태 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거버넌스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이제와 책임을 피하려 한다며 기업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불법적인 측정 조작값과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겠다는 의지 또한 없다는 것을 단체들은 본사 항의 방문과 집회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와 환경당국의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차질 없는 역학조사를 수차례나 장담했지만 결국 용역은 기약 없이 미뤄졌고 거버넌스가 요구한 위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무서운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의 건강권을 해치지 않도록. 측정치 조작 사태가 불거진 지 2년을 앞두고 있지만 기업과 관계 당국의 책임 논란만 오히려 커져버린 상황. 시민사회 단체들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지역 정치인과 시장 등에게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우리 범대위 상임위원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가면 좋을지 한번 논의 한번 해보자. 한편 전라남도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해 보겠다며 기업 측의 참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 죽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이 일종의 탈출 장치를 만들어 어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 돌산읍의 한 해안. 상괭이 사체 발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사체에 불법 포획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보호 생물인 상괭이는 포획과 유통이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수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는 8마리. 전국적으론 매년 1,200여 마리의 상괭이가 사체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상괭이의 주요 사망 원인은 혼획으로 꼽힙니다. 상괭이가 물고기와 함께 그물에 걸렸다가 수면으로 올라오지 못해 질식사하는 겁니다. 반복된 혼획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개체수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이 연구 개발한 상괭이 혼획 저감 장치가 업계 전반에 주목받고 있는 배경입니다. 해당 장치는 유도망과 탈출구로 구성돼 있는데 상괭이는 유도망을 따라 탈출하도록 하고 크기가 작은 물고기들은 유도망을 통과해 어구 끝에 모이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수산과학원은 장치 보급을 위해 장치 규격과 기준을 고시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탈출 장치가 보급이 활성화된다면은 안강망 어구에 들어온 상괭이가 대부분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장치 부착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관건인 상황.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이 부담 없이 상괭이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탈출 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해양 포유류 혼획 저감 장치 보급을 통해 상괭이 사망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이자 관계 미학의 선구자인 리암 길릭 개인전이 광주시립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리암 길릭은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일이 결합하는 양상을 화려한 색채와 빛, 일상의 소품을 활용해 표현했습니다. 리암 길릭은 광주를 방문했을 때 받은 인상을 작품에 반영했다며 관람객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동구가 추억의 충장축제를 직접 가지 않고도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충장축제 AR 앱은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개발됐으며 스마트폰 앱 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AR 앱을 켜고 카메라로 지면을 비추면 다양한 축제 캐릭터와 장면들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화사한 봄꽃은 가득하지만 날은 조금 흐립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날은 흐리더라도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올라서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더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8도에서 10도가량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포근한 날씨 속에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이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오후까지도 비가 내리면서 주말 내내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초속 8에서 14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4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가량 올라서 24도 안팎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4도에서 15도 안팎으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 영상 20도를 웃돌면서 매우 따뜻하겠습니다. 곡성과 구리의 낮 기온 23도로 예상되고요. 여수의 낮 기온 18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고 있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내리고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 광주의 낮 기온 17도 안팎으로 토요일보다 5도가량 낮겠는데요. 그래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